네, 오늘 2부 주제는 암모니아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모니아, 이 단어만 들으시면 약간 좀 부정적인 냄새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화장실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최근에는 암모니아가 친환경의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해한 물질이 어떻게 좀 친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요. 암모니아 어떤 용도로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암모니아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딱 암모니아라고 하면 느껴지는 게 화장실 냄새 맞아요. 아니면 좀 지독한 염색약 냄새라던가 세제 냄새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극적이고 고약한 냄새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이제 부식성이 있는 물질이고요, 독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분자가 퍼져 나갔을 때 우리가 이 암모니아의 분자를 흡입을 하게 되면 뭔가 따가움이라던가 두통이라던가 메스꺼움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자극적인 암모니아가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화학 공장이나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암모니아가 한 20% 정도의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비료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료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 2019년 그 19세기 때 이제 암모니아가 식량난을 극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소가 필수적으로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소가 이렇게 대기 중에 막 분자 형태로 떠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는 질소 비료의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식량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암모니아를 다른 원소와 반응을 시켜서 질소 화합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하버 보슈 공법이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또 노벨상을 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질소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식량난 해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지금까지도 암모니아의 역할은 이렇게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암모니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수소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조가 친환경 기조고 맞죠. 탄소 중립 기조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수소를 운반하는 캐리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암모니아가 이전에는 농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는 수소까지 좀 결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암모니아가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좀 운반을 할 수가 있길래 이렇게 친환경이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수소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수소라는 거는 지구상에서 굉장히 흔한 원소 중 하나라고 네. 해요. 근데 흔하지만 수송이라던가 저장이라던가 취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수소는 가연성이 굉장히 높고 폭발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네. 또 이제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20%에서 3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고 잘 운송을 하는 것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효율성이랑 경제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똑같은 부피에서도 더 많은 수소의 양을 저장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때 암모니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모니아가 이 까다로운 수소를 운송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는 캐리어로서의 역할이 또 주목을 네.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암모니아의 화학식을 잠깐 뜯어보자면 이제 암모니아가 NH3예요. 이제 N이 질소고요. 네. 그래서 N 질소 원자 하나랑 H3 이제 이게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된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암모니아의 화합물 안에는 수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는 결국 이 수소 물질을 변환한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소와의 호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수소와의 호환성이 높은 이 암모니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에 쉽게 액화가 되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수송이랑 저장이 굉장히 쉬운 액체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부피를 줄였으니까 수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양을 한 번에 운송을 하기 때문에 수소에 비해서 한 70%를 더 많이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요. 또 이제 장거리 운송에도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운송에도 유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모니아를 수소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맞죠. 화합물이니까. 그래서 이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에는 오히려 운송비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익적인 부분에서 상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암모니아 수송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운송비가 아니더라도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그냥 수소 그대로를 수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암모니아 화학식이 일단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수소 경제로 전하는데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암모니아에서 저희가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출 방식에 따라서 약간 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분해 방식과 네. 광분해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열분해 방식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열분해 설비는 섭씨 6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 이 65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가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라는 네. 약간의 환경오염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열분해 말고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에 대한 실증 특례를 승인을 받고 지금 설비 구축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광분해 설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높이는 열분해와는 다르게 전구를 통해서 빛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구분을 하는 형식이고요. 네. 정제 공정을 통해서 질소랑 여러 가지 암모니아를 제거해서 수소를 딱 뽑아내는 설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분해와는 다르게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동 시간이 열분해 장비와는 다르게 훨씬 더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광분해 방식 이외에도 수전해 방식도 있고 또 바이오매스 방식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여러 방식들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좀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모니아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이 중에 좀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암모니아가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법으로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 기체 수소의 단점을 극복한 게 액화 수소를 또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화 수소랑 암모니아 이렇게 각자 봤을 때는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 그리고 액화 수소로 운송을 하는 거, 이게 둘 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둘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여서 생산이랑 수송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액화 수소에 비해서 단위 부피당 2배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장거리에 운송하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암모니아 수송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도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하지만 단점은 암모니아에 있는 질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0도 이상의 고열을 좀 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라던가 독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광분해
설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를 영하 253도로 낮춰서 액체를 만드는 기술로 지금 효성중공업이라던가 GS칼텍스,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에서 액화수소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 수소 대비 운송이라던가 저장 능력이 뛰어나지만 사실 액화수소를 만드는 거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럴 이제 것 같아요. 유지를 네. 하는데도 설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극저온 상태인 영하 253도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 탱크가 함께 네.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술 장벽은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모니아에 비해서 암모니아는 앞서 이제 독성 물질이라던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했지만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암모니아 그리고 액화수소 지금 이 두 기술이 아직 상용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아직까지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액화수소와 암모니아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용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더 쓰임새나 활용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암모니아가 수소를 운송하는 역할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환경 연료 자체로도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암모니아가 해운 산업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땅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에서도 선박에 대한 대체 연료를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해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해운 사업이 최근에 이제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해지니까 강의 수위가 점점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선박 운행에 계속해서 차질을 주게 되고 네.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공급망 위협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네. 있다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해운 산업이 또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데는 또 굉장히 대응이 느리다 이런 네. 비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가 선박에서 나오는 그 대기 오염 이쪽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기존의 선박은 벙커 CU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벙커 CU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 이산화탄소라던가 메탄이라던가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되면 호흡기에도 영향을 주게 그렇군요. 되고 네.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해운에 대한 환경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이제는 벙커 CU로 선박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운 쪽에서도 벙커 CU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연료가 굉장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벙커 CU를 그동안 컨테이너선에서 썼다면 요즘은 사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네. LNG선이 조금 더 뜨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도 이 LNG선과 관련해서 네. 이슈를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선박 연료로 인한 환경오염 대안으로 LNG선이 좀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LNG선 운반선으로 수주 실적을 올리고 또 이제 수익성도 강화하려는 추세인데요.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벙커 CU를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던가 질소 산화물이라던가 여러 그 위협적인 물질들의 배출량이 현저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은 탄소를 기존보다 한 20에서 25%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LNG선도 완전히 막 환경 오염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LNG선 같은 경우에는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방출하는 나오는군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저온 액체 상태로 운송되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들은 이 LNG선에 추가적인 보조 시스템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설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탄소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LNG선 자체로 완전 탄소 제로를 만들기에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암모니아 얘기로 돌아가서 네. 탄소 제로라든지 탄소 저감 이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암모니아가 조금 필수적인 그런 원료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선박 운행에 있어서 결국에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로 연료를 좀 대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LNG 추진선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는 기존 연료용 대비 제가 아까 전에 20%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26% 수준으로 탄소를 줄일 수가 있지만 암모니아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탄소를 거의 한 99%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양에서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는 저장을 하고 수송을 하고 운송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연료에 비해서 공급이 또 안정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메탄올 추진선이 친환경 선박으로서는 암모니아 추진선보다 훨씬 더 네, 부각을 맞아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거의 없다 이런 네. 장점이 있지만요. 반면에 이제 암모니아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암모니아가 배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독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된다면 거기 안에 있는 승객이라던가 또 이제 선장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독성 물질이 퍼지게 된다면 역시나 환경오염을 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독성 문제를 암모니아는 결국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독성이 좀 약하고 기존의 선박 엔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개조 비용이 좀 적다라는 이유로 먼저 상용화가 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탄올 추진선이 네. 훨씬 더 암모니아보다는 빠르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벙커 CU 연료 대비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암모니아가 향후 선박 연료로서 좀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암모니아 추진선은 아니고 네. LPG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이에요. 하지만 이게 추후에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네. 이거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세계 최초로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2025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 완전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친환경 연료라고 꼽히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 수소 이렇게 세 네. 가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세 가지가 다 막 완전 상용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세 가지 연료 중에서 어떤 연료가 대세 연료로 자리 잡힐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해서 상용화를 위해서 좀 개발에 박차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도 기술이 완전히 딱 자리 잡기 전까지는 LNG랑 메탄올이랑 암모니아 각자의 친환경 연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연료가 좀 공존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친환경으로 가는 역할 속에서 암모니아가 또 대체 원료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장단점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연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쉬운 이슈 읽어주기 2부 시간이었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 구간 잘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손실 축소하는 구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